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맛과 영양, 가성비까지 모두 갖춘 대표적인 식재료 하면 콩나물을 꼽을 수 있는데요.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콩나물을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물을 충분히 부은 후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 정도는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 보일러 시공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대부분 화석연료의 가격이 상승한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을 텐데요. 자원은 고갈되고 있으며 자원 확보에 대한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는데요. 따라서 화석연료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전 세계가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여러 방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는 주로 자연현상을 이용해 고갈되지 않는 무한에너지로 환경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에는 지열과 태양열, 풍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열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지열을 이용하여 가동하는 지열 보일러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친환경 회사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정용 지열 보일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2000년부터 지하수 개발을 위한 천공을 시작했으며 2005년부터 지열 보일러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정부에서 가정용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줄곧 보일러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열 보일러는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냉난방 시스템인 지열 보일러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같은 모듈이 필요하지 않고 한 번 시공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요. 특히 온수와 냉수가 자동으로 가동되어 겨울철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보일러에 대한 다수의 특허 보유로 신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2021년에는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데요. 네, 지열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정부의 승인 이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설치 가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열 보일러에 대한 정부의 융복합 사업에 따르면 국가에서 50%를 보조하고 지자체에서 30%를 보조하기 때문에 가구의 자부담은 20%에 불과합니다. 지열 보일러 시공 의뢰가 들어오면 굴착팀과 설치팀, 배관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천공 장비와 컴프레셔 등 시공 장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지열 보일러 설치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지하 약 150m까지 수직으로 천공을 뚫은 후 그 구멍에 열관을 삽입하고요. 트렌치 배관 작업을 한 후 지상의 지열 보일러와 연결하면 지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건물 평수 외에 대지가 최소 20평 이상 있어야 합니다. 지열 보일러는 지중 150m를 두공, 천공해야 하기 때문에 앞마당이나 뒷마당에 5톤 트럭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열 보일러를 설치하면 일반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보다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겨울철 난방은 물론 여름철 냉방도 가능하며 항상 온수를 생산할 수 있어 지열 보일러를 설치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가스는 좀 비싸고 지열이 좀 싸다 그래갖고 지열 보일러를 신청하게 됐고, 여기는 또 거리상
도시가스 끌려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열보일러 선택했어요.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지열에너지의 활용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지열보일러 시공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도 보호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든든한 한 끼 하면 국밥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밥은 계절이나 유행을 타지 않는 창업 아이템이어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이 꾸준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맛과 정성을 모두 담은 국밥 전문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침체되는 경기와 지속되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생계형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들은 외식 창업 시 시장 조사나 아이템 검증 없이 자신만의 직감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식 창업은 맛과 분위기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외식 창업 아이템인지 알아봐야 한다는데요.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맛만 쫓는다면 몇 년 안에 매장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요즘 외식 창업 시장에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끄는 아이템이 바로 국밥 창업이라고 합니다. 국밥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특성상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아 비수기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데요. 경남 김해에 위치한 한 국밥 전문점. 기존의 낡고 허름한 국밥집의 틀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모던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다양한 요리 메뉴를 선보이는 이곳. 특히 엄선된 식재료를 바탕으로 정성 가득한 국밥을 제공해 많은 고객들이 찾아온다는데요. 박철용 점주는 어떻게 해서 국밥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부산 경남 사람들은 국밥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저 와이프 또한 이틀에 한 번은 국밥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정도로 국밥을 좋아합니다. 코로나로 요식업이 힘든 2020년 창업을 결심했고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 배달로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찾다가 우연히 먹게 되었고 깔끔한 육수 맛과 얼큰이 국밥에 반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본사와의 가맹 계약을 앞두고 본사에서 상권 분석과 가게 위치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쉽게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속을 꽉 채운 쫀득한 순대와 쫄깃한 돼지고기로 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순대국밥이라고 하는데요. 국밥의 단짝인 깍두기와 김치 등 기본 반찬도 푸짐히 제공되어 훌륭한 한 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밥집이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하고 인테리어처럼 맛도 너무 깔끔하고 김치랑 깍두기랑 너무 시원해가지고 완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노하우라 하기보다는 원칙 몇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일 소진되지 않은 식재료는 폐기를 원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위생은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하신 고객님께는 무한 친절입니다. 네 번째, 음식 조리는 저와 와이프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창업 후 3년 동안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순대국밥 외에도 이곳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는데요. 식사나 해장으로 안성맞춤인 얼큰한 국밥이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취향에 따라 5단계로 맵기 조절이 가능하며 한번 맛보게 되면 밥풀 하나는 물론 국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싹쓸이하게 된다는데요. 게다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로 만든 촉촉한 수육과 매콤한 양념과 달큰한 간장 두 가지 맛 중 선택해 즐길 수 있는 불맛을 제대로 낸 대구식 직화불고기도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메뉴를 끊임없이 연구하며 가맹점의 성공을 위해 가맹점주와 고객의 반응에 귀 기울여 품질 향상에 힘쏟는다는데요. 특히 차별화된 비법으로 만들어낸 완제품을 유통해 초보 창업자도 손쉽게 매장 운영이 가능하게 했으며 예비 창업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매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개인 식당을 창업을 하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든 가까이 있는 나무를 보지 말고 멀리 있는 숲을 보고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배달 플랫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은 정보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력과 지식 공유를 통해 실패의 확률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믿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잘 선택하고 서로 윈윈하는 신뢰관계를 갖추어 간다면 창업 실패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제 주위에도 폐업하는 식당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게에서 여러 음식을 삽앤삽 개념으로 하는 분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 한 가지만 집중하고 본사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충분히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푸짐한 구성으로 사람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외식 메뉴인 국밥. 만약 국밥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맛과 품질은 물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국밥 메뉴를 선보이며 창업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까지 하는 국밥 프랜차이즈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치과 공포증이 심해서 무작정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미루다 증상이 악화되면 나중에 더 큰 치료가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수면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대 수명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젊을 때부터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데요. 치아는 저작 활동을 통해 섭취한 음식을 잘게 씹어 소화가 잘 되게 하며 발음을 정확하게 돕고 외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튼튼한 치아라고 하더라도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에 의해 강한 충격을 받으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데요. 치아를 상실할 경우 치아의 빈 공간에 음식물이 쌓여 구강질환을 초래하거나 공기가 새어나가 명확한 발음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아를 상실했을 때는 빠르게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가장 선호되는 치과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합니다. 과거 치의학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 브릿지 또는 틀니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브릿지는 상실된 치아의 옆 치아를 50% 정도 삭제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치아를 수복하기 위해서 옆 치아가 희생된다는 의미입니다. 틀니의 경우에는 계속 넣었다 빼었다 해야 되는 불편감, 이물감, 통증이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나 브릿지와 비교해서 씹는 힘이 매우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과 비교하면 임플란트는 주변 옆치아를 전혀 삭제하지 않아도 되는 치아 보존적인 술집이면서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장점이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자연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유사한 수준의 저장력과 함께 신미성 역시 우수해 선호받는 치료 방법이라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수술 시 통증이나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드릴 소리나 진동에서 오는 공포감도 만만치 않다는데요. 이처럼 치과 공포증으로 치료를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수면 디지털 임플란트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디지털 임플란트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면 내시경과 비슷한 술식입니다. 수면 내시경에 쓰이는 약물을 이용해서 자고 일어나면 치과 치료가 끝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수면 디지털 임플란트입니다. 또한 수면과 병행하여 디지털 임플란트로 시술해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반 임플란트의 경우 환자는 치과의 무선 소리, 통증 이런 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임플란트로 시술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과 공포증이 있는 환자, 치과에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수면 디지털 임플란트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디지털 임플란트를 진행하기 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특정한 약물을 복용 중인지 기본적인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 기도 확보가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검사도 시행합니다. 그 후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치아본을 뜨고 CT 촬영을 통해 잇몸 상태를 확인한 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모의 수술을 진행하여 임플란트가 들어갈 정확한 위치를 계산한다는데요. 담당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 경험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면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호흡 모니터링, 산소 포화도, 심전도 측정 장비 등을 갖춘 병원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병원인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임플란트 수술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면 디지털 임플란트 시 의식화 진정요법을 통해 환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약물을 사용해 환자의 감각을 완화시킨 뒤 수술을 진행한다는데요. 전신 마취와는 달리 가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거나 침을 삼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면 상태가 되면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모니터 장비를 이용하여 환자의 혈압과 맥박수, 산소 포화도와 심전도를 정확하게 체크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수면 임플란트를 할 때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자가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임플란트가 제 위치에 들어가는지 엑스레이를 찍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중간에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도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어 수면 마취와 디지털 임플란트를 같이 병행하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상태라면 수면 마취를 통해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면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치과가 무서웠던 분들, 이전 치과 치료가 너무 아파서 다시는 치과 치료를 받기 싫으신 분들을 너무 많이 접합니다. 대부분의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아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십니다. 치아는 오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우리 몸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이전 치과 치료 때문에 치료받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수면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오토바이를 접할 수 있는데요. 택배용 물류수단부터 운송수단으로 타는 스쿠터와 비싼 레저용 대형 오토바이까지 가지각색 형태의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토바이 배달업 종사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충격을 흡수해줄 차체가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튕겨나가 도로 지면에 그대로 떨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카데미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국내 대규모의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막 이륜차를 입문하신 분들부터 서킷 주행 등의 선수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이륜차 대형 브랜드와 정부, 지자체, 영화 제작 관련 교육 및 자문도 이륜차 관련이라면 모두 다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과 함께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이곳. 어떻게 해서 이륜차 관련 교육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의 선수 교육이나 이벤트 형식의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겨울이었는데 집 앞에 배달라이더가 넘어진 이륜차를 일으키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당시 그 라이더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쉽게 이륜차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비온 것도 아닌데 자신이 왜 넘어진 건지도 몰라서 여러 가지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되게 신기해했어요. 우리나라 특성상 이륜차 인프라가 많이 열악한데 이런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증가하고 취미로 하는 라이더들도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서
생명하고도 연관되는 이륜차에 대한 안전교육이 특히 더 시급하다는 거, 그리고 그 이륜차 안전교육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이제 느끼면서 더 이상 보고 있지만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이륜차 교육을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의 전용 교육장에서 총 15가지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생의 수준에 맞춰 실제 적용 가능한 라이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이륜차를 처음 타거나 경력에 따라 교육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밀착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가들은 80대 이상의 라이더들도 꽤 있어요. 요즘에 특히 퇴직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자녀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이륜차를 타시려는 40에서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 역시 저희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안전하게 잘 타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이에 대한 걱정, 나이가 많아서 과연 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곳에서는 안전한 교육을 위하여 바이크와 각종 보호 장비를 구비해 교육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는데요. 게다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생 보험에 가입하고 바이크 파손이나 장비 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교육생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실습할 때 안전과 그에 대한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해서 태생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륜차를 제대로 가르쳐드려서 불안전성을 최대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륜차의 여러 장점을 충분히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오래 탈 수 있는 라이더를 한 명이라도 늘리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를 막 입문했거나 이륜차 면허만 취득한 상태라면 레벨 0에 해당되는 입문자 교육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 도로에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안전 교육 내용을 알려주는 레벨 1에 해당하는 필수 초급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여기에 언더 출발이나 유턴이 어려운 교육생들 또는 고중량의 바이크를 운용하는 교육생들을 위한 밸런스 집중 교육까지 수강하면 기본적인 도로주행은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시작 전에는 주행 테스트를 한다는데요. 교육을 들으러 오는 교육생 분들의 정확한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 테스트 주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교육 바로 첫 번째 시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시는 걸 보고 이제 레벨에 따라서 A, B조로 나누어서 이제 비슷한 레벨끼리 순환식으로 2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실습 효과도 올라가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제 운용을 하다가 너무 막히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 주행에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일단 사고 예방이 많이 된다는 것에 저는 많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륜차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이륜차에 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은 후 즐겁게 오토바이를 타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문화는 무인 매장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직원이 없는 매장이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고객은 물론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무인 디저트 카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발생한 코로나19로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사람 없는 무인 점포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무인 점포란 직원 없이 자동화 기계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점포를 뜻한다고 합니다. 무인 점포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인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기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데요. 이러한 무인 점포의 시작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길거리 곳곳에 많이 보이게 되면서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카페, 무인 독서실 등 무인 점포로 전환하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무인 디저트 카페. 이곳은 고급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등 가지각색의 메뉴 구성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카페라는데요. 요즘 이른 퇴직으로 인해 퇴직 이후의 삶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자 해도 막상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고민으로 망설이는 예비 창업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 역시 창업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매장 운영과 관리가 비교적 손쉬운 무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무인 디저트 카페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카페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도 고객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매장의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눈치 보지 않고 키오스크를 통해 편안하게 메뉴를 주문해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매장에서는 셀프 카페 시스템에 따라서 커피 머신, 컵 디스펜스, 제빙기 등이 연동된 최첨단 스마트 커피 머신기와 멀티 자판기가 조화를 이룬 화이트 앤 모던 스타일로 연출되었는데요. 창업 가맹 진행 시에는 화이트 앤 모던 스타일뿐 아니라 좀 더 고급스럽고 중후한 템바 모던 스타일 중 선택해서 시공될 예정입니다. 무인 카페를 처음 방문하는 고객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우선 멀티 자판기 앞에 선 후 메뉴를 선택합니다.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다양한 종류의 도넛을 비롯해 먹음직스럽고 아기자기한 비주얼의 고급 마카롱과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단맛이 특징인 대만식 샌드위치, 그리고 맛과 건강 모두 잡은 영양 만점 쿠키까지 다양한 메뉴 중 원하는 디저트를 고르고요. 신용카드나 현금 등 원하는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떤 음료를 판매하고 있을까요? 고급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를 비롯해 바닐라 라떼와 아이스티, 그리고 오미자차와 유자차 등 15종이 넘는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며 스마트 커피 머신기에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데요. 결제를 하면 컵 디스펜서에서 투출된 컵을 꺼내 음료가 나오는 곳에 컵을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요. 커피 머신기 바로 옆에는 시럽과 빨대, 컵 홀더, 휴지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인 카페라서 뭔가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메뉴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고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피가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 머신기는 23.6인치 고해상 스마트 터치 스크린과 스마트 자가 진단 시스템으로 스스로 진단하여 수시로 자동 세척해줌과 동시에 각종 적재량을 감지하고 단계별로 화면에 표시해 줌으로써 보다 자연스러운 고객 응대와 함께 친절한 안내로 24시간 무인으로 알아서 척척 자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뉴 주문부터 결제까지 첨단 스마트 기기가 알아서 척척 해주기 때문에 점주들은 손쉽게 매장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매장의 매출 현황을 모바일로 관리할 수 있고 원재료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실시간 주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맹 신청을 하시면 먼저 상담을 진행한 후 희망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분석하고 가맹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안내와 함께 매장 운영에 관한 교육과 매장 오픈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점주님들이 좀 더 원활하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가맹비, 컨설턴트비 등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과정은 물론 매장 운영 전반에 걸쳐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발달하면서 무인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스마트 무인 시스템을 통해 인건비도 절감하고 편안하게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무인 카페 창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해 더욱 활용적인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커피, 디저트, 베이커리 등과 함께 보다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셀프 카페테리아와 함께 마치 편의점처럼 각 지역에서 사랑받는 휴게 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형 무인 디저트 카페 매장으로 이원화하여 더 혁신적이고 다양한 무인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수학은 대학 입시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과목입니다. 하지만 수포자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할 정도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의적 풀이로 수학 실력 향상을 돕는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유망한 학문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는데요. 이에 학업과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은 빠른 계산력은 물론이고 이해력과 논리력이 복합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시험만 보면 시간에 쫓겨서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발상의 전환에 따른 한 줄 풀이 비법을 알려주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중학교 3학년까지 마라톤 선수를 했지만 수학을 만점 맞고 명문대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고등학교에 들어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혼자서 수학 공부가 무척 힘들었지만 혼신의 노력 끝에 누구보다도 빨리, 누구보다도 쉽게 푸는 저만의 한 줄 풀이 비법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때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년 이상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는데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수학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이 수학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별도의 무료 자습실이 있어 학생들이 언제든지 혼자 공부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학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쉬운 과목입니다. 하지만 학교도 학원도 학생들에게 수학학습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 역시 기계적 문제풀이에만 급급한 게 현실입니다. 수학의 밑바탕은 어디까지나 논리적 사고체계에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분석하고 자신이 지닌 무기를 토대로 해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수학이란 얘기입니다. 수학의 본질은 단순 계산도 개념만기도 아닌 논리적 문제 해결입니다. 따라서 수학을 잘 하려면 일단 주어진 문제를 읽어 무엇을 묻는지 이해하고 조건을 검토한 후 조건에 동그라미를 치고 구해야 할 것 세모를 치고 조건에 맞는 식을 쓰거나 그래프나 도형을 그려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간명한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학교별 내신과 수능을 면밀히 분석한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능과 내신 트렌드에 따라 발빠르게 수학 문제를 분석해 학생들이 수학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쉽고 간명한 맞춤풀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능과 내신 문제를 잡으려면 창의적 사고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내신과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1분 컷을 목표로 수업 시간마다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누구도 보지 못하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성적을 수능과 내신 유형별 분석에 따라 맥과 맥, 급수와 급수를 잇는 명강의로 본질적 물음에 대한 핵심을 깨게 해야 성적의 하향 곡선을 상향 곡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학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창의적 발상에 따른 한 줄 풀이의 수학 원리를 먼저 설명해서 풀이를 외우게 하지 않고 힌트만 주어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한 뒤 학생이 모르는 부분만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학을 정말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수학 문제를 좀 더 주체적이게 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수학에 있어서 신의 한 수를 깨려면 주어진 조건이 아닌 나의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보이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현실에서 모범 답안지의 노예로 살지 말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색다른 관점에서 물 위에 떠있는 거품에 현혹되지 말고 심해의 흐름을 가늠하는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아무 관계 없는 별개의 것들을 서로 연결해 의미를 부여하는 물과 기름도 엮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능력을 배양하여 틀에 박히지 않는 듯 하면서도 틀은 있는 자기만의 수학 가름자가 생기면 비행기가 이륙하듯 성장할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수학. 수포자가 되지 말고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켜 효율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을 통해 수학 실력을 향상해 보길 바랍니다. 입시에서 수학을 지름길로 인도해 약점이었던 수학이 강점이 되게 함으로써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캠퍼스를 거닐다 과거를 뒤돌아볼 때 떠오르는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꿈입니다. 그리고 수포자로 낙인 찍혀 청춘의 꿈이 좌절되는 아픔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왜곡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수학 노하우를 담은 책을 출간해 학생들의 푸른 꿈이 수학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바람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성 안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인 황반변성은 실명까지 야기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황반변성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노화 현상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일 텐데요. 신체 부위 중에서도 특히 눈은 평소 사용량이 많아서 다른 부위보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노화에 따른 노인성 안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황반변성은 녹내장과 당뇨병성 망막증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질환 중 하나로서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야의 중심 부분은 원추세포의 밀도가 높아서 더욱 정밀한 시력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황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반에 병이 생기는 것을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요. 노랗고 몽글몽글한 찌꺼기, 즉 드루젠이 쌓이는 질환이 황반변성입니다. 드루젠이 쌓이고 세포 위축이 생기는 건성 황반변성과 출혈을 동반하고 혈관 조형검사에서 조형제가 새어나오는 맥락막 신생혈관을 동반한 습성 황반변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진행하면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안과에 방문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력검사부터 안압검사, 굴절 이상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후 눈 속의 시신경이나 망막의 단층 촬영을 할 수 있는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로 정밀하게 진단해 황반변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망막 시세포가 파괴되면 그 부분으로는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어 시야 중심에 암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생혈관이 생겨서 망막이 뒤틀리게 되면 사물이 휘어져 보이게 됩니다. 황반이 시야의 중심이기 때문에 황반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중심 시력과 중심 시야에 모두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보통 양쪽 눈을 뜨고 지내므로 한쪽 눈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꼭 자가검진을 해보도록 권유합니다. 바둑판처럼 생긴 격자 무늬를 한쪽 눈씩 번갈아 가리고 한눈으로 주시합니다. 이때 바둑판의 줄들이 휘어져 보이거나 안 보인다면 꼭 가까운 망막 전문의를 찾아서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황반변성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안군의 주사 치료라는데요. 현재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 맥락막에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나기 때문에 항체 주사를 통해 망막의 부종을 개선하고 나쁜 신생혈관을 억제하여 시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반변성같이 심각한 질환의 발병 사실을 놓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눈에 이상 신호가 온다면 바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길 바랍니다. 박성욱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반변성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황반변성은 기본적으로 노화에 따른 세포의 기능 저하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빛의 입자인 광자가 눈 속에 들어왔을 때 광수용 치세포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눈 속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망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 색소상피 세포입니다. 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세포 안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또는 세포 밖으로 찌꺼기가 터져 나와서 쌓이게 되는데 이 노폐물을 드루젠이라고 합니다. 드루젠이 쌓이게 되면 광수용체 세포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쪽 눈에 황반 변성이 생기면 다른 쪽 눈에도 생깁니까? 기본적으로 황반 변성은 전염병처럼 반대 눈에 없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황반 변성이 발생하는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노출이 양안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한눈에 발생하면 꽤 높은 확률로 반대눈에 발생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5년 정도 관찰했을 때 초기 황반 변성의 경우는 30%, 후기 황반 변성의 경우는 70%까지 발생합니다. 건성 황반 변성의 후기 타입인 지도상 위축의 경우에는 한눈에 발병하면 7년 정도 지나서 반대눈까지 실명하게 됩니다.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황반 변성은 기본적으로 노화가 원인인 질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꼭 피해야 할 것이 흡연과 과도한 자외선입니다. 흡연의 경우는 혈관과 신경세포 모두에 안 좋기 때문에 꼭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까지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초기에서 중간 단계의 황반 변성을 진단받으셨다면 이때부터는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C, 비타민 E, 구리 아연 같은 항산화제와 미네랄이 충분히 포함된 눈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6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라면 꼭 1년에 한 번씩 망막 정밀 검진을 통해서 황반 변성에 대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황반 변성이 습성 황반 변성에 대한 주사 치료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건성 황반 변성의 후기 질환인 지두상 위축에 대해서 최근 미국 FDA에서 주사 치료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2, 3년 내에도 국내에 도입이 되어 많은 환자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데요. 우울증 외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심리적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인들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나 질병이 생기면 보통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기보다는 한순간의 기분 탓으로 여기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문제는 몸의 병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도 시간이 지나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전문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내담자 위주의 맞춤 심리 상담과 심리 치유를 진행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심리는 내담자의 조건이 상황을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상황 설정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조율하여 내담자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특허 등록한 원리적 상담 해석지를 기준으로 내담자 중심의 상담, 그리고 90분 상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존중하며 아동 청소년의 미래 가치 창조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여를 모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중에서도 근본적인 심리치료 상담법은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주체를 확립할 수 있게 생각의 구조화를 돕는 프로그램이라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특허 등록된 상담법으로 인간 심리 교육의 1급 과정까지 수료한 심리 상담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플이나 부부가 받기 좋은 상담 프로그램도 있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각각의 컬러가 갖는 에너지와 성질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활력이 높아지도록 도와주는 상담법으로 특히 정서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습식 수채화나 조소, 소묘 등 다양한 예술 매개체를 통해 감각을 자극하여 활성화시키고 정서함양과 자기 표현의 극대화를 통해 심리적 증상에 도움을 주며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예술 통합 상담 프로그램은 자신의 무의식을 예술로 승화시켜 감각과 의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치유 분야입니다. 예술 체험과 심리 상담을 병행하므로 그 효과는 어떤 센터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특화된 상담입니다. 기존의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을 경험한 바 있는 내담자는 오히려 우리 센터의 특화된 상담법에 대해 빠른 반응이 나타나는 편인데요. 감정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이고 입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밀도 높은 상담이라는 차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상담 후기에서 보여지듯이 대부분 상당한 만족감을 표합니다. 마음에서 오는 일상의 어려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제는 자신에게 맞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병을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자미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일반의 심리 상담으로는 심리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 임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심리 치유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 저희 센터의 모첸 심리학회에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 임상한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 치유 효과의 충분한 그 확률을 얻게 됨으로써 그 가치를 이렇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상담법을 통해서 특허 등록을 하고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더 심층적인 전문 심리상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교 학습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예, 우리가 인간이 몸이 만들어지는 거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어로 이 정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또 인간에게서는 중요한 부분이 자아 정체성인데, 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기간이 바로 태교 기간이기 때문에 이 태교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태아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알아가면서 산모가 또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또한 태교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태교학습 프로그램은 부부가 자녀를 계획할 때 미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인성과 그리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그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세요? 네, 우리 센터는 내담자를 배려해서 상담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내담자가 요청하는 부분을 경청해서 까다롭게 전문가를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개인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좀 더 개인을 넘어서 가정의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간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만났을 때 심리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 상대, 즉 가족이 그 증상의 상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특이할 만한 점은 MZ세대의 경우는 자기 자신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신의 감정 기복의 이슈와 그리고 집안 어른의 부정적인 관념들이 대물림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서 개인 상담의 커플, 부부, 가족, 태교 상담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이게 마음, 심리, 정신, 생각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식은 입으로 먹으면은 잘못 먹었다면은 배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말은 귀로 한 번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머물면서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심리 문제의 부분을 해결을 한다면, 치료를 한다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느리게 걷는 것보다 숨이 살짝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 자세도 중요한데요. 어깨를 펴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뺀 채 시선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발 모양은 11자가 되도록 걷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걷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